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유럽에 자동차 공장이 멈추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네덜란드 정부가 이 중국 기업을 압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기업도 그러니까 중국도 수십억 개의 이런 반도체 칩 수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넥스페리아라는 반도체 회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 유럽 네덜란드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 기업을 사들였죠.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고 해야 되나? 윙테크라는 기업이 이 기업을 M&A를 해서 가져오면서 중국 기업이 됐는데 이제 뭐 또 이제 중국을 제재한다 이렇게 하면서 본사는 넥스페리아 본사는 네덜란드에 있으니까 이거를 제재한다고 해서 뺏어 버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생산 공장의 뭐 80% 이상이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 생산을 막아버리면은 결국에 이 반도체가 끊겨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지금 다 이렇게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면 이 네덜란드가 이 최근에 국가안보 이유로 중국계 기업인 넥스페리아 있잖아요. 여기에 칩 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처분하거나 포기하도록 강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지금 반발해서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칩 수출을 아예 거부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넥스페리아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요. 자동차 ECU랑 센서 그다음에 전력 관리 여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산업용 전자제품 그다음에 소비자 기기 뭐 이런 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AI 칩이 아니고요. 현대 전자제품의 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돌아가질 않는다. 이 자동차나 이런 전자기기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 BMW, 스탈란티스, 르노, 메르세데스 벤츠 여기가 넥스페리아의 중저가 칩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칩 부족은 21년에서 22년 이때 팬데믹 때 이제 쇼티지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유럽 자동차가 그래서 1,000억 유로 달러죠. 1,000억 달러라고 해야 되나? 이 이상의 지금 생산 손실을 입었었고요. 이번에는 상황이 더 나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보복이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커질 수가 있다. 이런 걱정이 나오고요. 리드 타임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칩의 경우 대만, 말레이시아 또는 유럽의 대체품을 램프업하는데 6개월에서 12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장은 뭐 이런 몇 주 안에 이제는 조립 라인이 중단될 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이 보내는 메시지는 우리 회사를 빼앗으면 우리는 당신에게 공급하지 않을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공급하지 않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수출 제재를 걸면 이게 지금 뭐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 생산을 못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 재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역시나 우리가 예전에 자유무역 할 때는 몰랐던 건데 진짜 이제는 서로 보호무역을 하니까 뭐 하나가 부족하면은 생산이 안 되는구나.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최첨단 반도체도 아니고 그냥 패키징이나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서 그냥 뭐 고성능 반도체도 아닌데 이게 없으면 또 몇 달간 안 돌아간다니까 참 이런 게 보면서 야 진짜 무서워지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활용하고 있다. 칩 패키징 및 테스트, 그다음에 히토리 원소, 배터리 소재, 그다음에 EV 공급망 이걸로 이제는 유럽을 이렇게 압박을 할 수가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전쟁터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는 뭐 유럽의 문제가 됐다. 이 반도체 문제가 원래는 미중 간의 이런 문제로 유럽이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는 유럽의 문제가 또 됐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잠재적인 도미노 효과는 뭐가 있냐 이렇게 보니까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미 브뤼셀에 조용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를 뒤집거나 보상하라는 압력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베이징은 다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그다음에 또는 흑연 양극재 이런 걸 보류함으로써 상황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네요. 근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중국 상무부에서 넥스페리아 수출을 조건부로 허용을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냥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페리아 관련한 내용 있잖아요. 이 윙텍이랑 이런 내용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만들 수 있으면은 만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이것도 한번 지식 채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지식 자랑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합의에 따라서 넥스페리아 수출 금지를 완화했다. 그래서 넥스페리아 이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조건부 허용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넥스페리아가 들어가는 게 이 현대나 아니면 폭스바겐, BMW, 벤츠, 도요타 뭐 여러 군데 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진핑이 요즘 진짜 이제는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 시진핑이 오히려 에이펙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와서 시진핑한테 만나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많았고요. 그냥 트럼프는 시진핑만 만나고 바로 갔습니다. 에이펙에 뭐 참석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진핑이랑 미중 협상만 하고 회담만 하고 바로 그냥 미국으로 갔거든요. 근데 시진핑은 끝까지 남아서 여기에 참석을 하고 여러 대표들이 시진핑 주변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면서 뭐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제는 점점 제가 존 버나드가 말하는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게 사실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제 중국이 점점 이런 패권국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주식에 중국 ETF에 투자하는 이유도 다 이런 걸 조금 예측을 해서 그래도 서서히 미국도 좋지만 중국도 이렇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모두 다 중국이 아니라고 다들 하시죠. 근데 앞으로 가보면은요, 어디 아카데미, 어디 연구소 소장님들 다들 아마 이제 나중에는 중국 테크에 대해서 자기가 다 알았다는 듯이 얘기할 날이 올 겁니다. 근데 존 버나드는 끝까지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차이나 휴머노이드 그 누구도 지금도 얘기를 한 명도 안 하는데 존 버나드만 목청껏 이거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들이 중국이 아무리 싫어도 이 시대가 오니까 저도 중국이 막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셨으면 좋겠어서 제 영상 우연히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패권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금투자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 주식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전문가 어떤 애널리스트들도 거의 얘기를 안 하지만 거의 99명은 미국 주식을 얘기하지만 저도 미국 주식 하고 있지만요. 1%가 존 버나드죠. 1%가 이것도 괜찮다. 중국 주식도 충분히 많이 올라올 거고 아마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디 연구소장님, 어디 박사님, 어디 단장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어디 기자님 이런 분들이 이제는 베이징이나 여기 또 나와 있죠. 여기 G7 어디지? 시진핑이 내년 에이펙 개최지로 선전을 선택했다고 심천이라고 하죠. 아마 심천에 가거나 여기 나와 있죠. 선전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심천이라고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베이징이나 아니면은 선전, 그다음에 상해죠. 여기에 진짜 유비테크가 주주총회를 한다, 샤오미가 주주총회를 한다, 이런 데를 아마 어디 연구소장님이나 다들 있잖아요. 벅셔 해서의 주주총회 간다고 폼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경제 인플루언서들. 그런 분들이 이제는 10년 뒤, 20년 뒤에는 중국으로 가지 않을까. 중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폼 잡으면서 그렇게 영상 찍고 그러지 않을까. 그때 되면 존 버나드가 메인이 돼야 되는데 또 제가 그런 파워가 또 없을까 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때 돼도 또 제주는 존 버나드가 부리고 지금 돈은 걔네들이 다 걷어갈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를 잘 이렇게 해주셨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G7은 히토류를 장악을 위해서 대응을 한다. 이제서야 이제 미국이 이렇게 힘써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제 히토류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될 것인가? 최소 5년 걸린다고 하는데 과연 이거를 완성할 것인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또 해드리면 좋을 텐데 제가 해드리면 좀 많이 봐주실래요? 히토류 얘기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넥스페리아 반도체 그 얘기도 자세하게 들어가면 해드릴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은 찍어서 올려드리거나 안 되면은 그냥 짧게 찍어서 멤버십 영상을 올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지금 빠르게 미중 이런 무역 전쟁을 하는 게 빠른 패권의 이런 변화가 있다. 세상이 진짜 변화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썩
제가 만족할 정도로 얘기해주는 언론이 거의 없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도 거의 없다. 이거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존 버나드가 그러면 대단한 거냐? 전혀 아니거든요. 존 버나드는 뭐냐?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미국 언론도 찾아보고 중국 언론도 찾아보고 다른 여타 언론들 찾아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해석만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우리가 맨날 틀에 박혀서 고정관념으로 중국은 망하고 중국은 악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 악은 없다. 다 이익을 위해서 서로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하는 그런 나라들이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돌아가는 판이 이 장기판, 뭐 체스판, 바둑판 다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중국과 저번에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좀 늦게 나왔는데 이런 협상을 하고 있다는데 별 성과가 없겠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중요하죠. 엔비디아 젠순왕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깐부치킨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중국 시장에서 이제는 철수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있으면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이 중국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95%에서 0%로 떨어지게 생겨서 지금 이렇게 진짜 몇십 년 만에 십몇 년 만에 왜 여기에 엔비디아 젠순왕이 왜 왔을까? 한국에 와서 삼성 회장이랑 그다음에 현대차 회장이라고 회장인가 사장님인가 이게 둘이 셋이서 만나서 왜 깐부치킨에서 먹었을까? 그 이유는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중국 시장을 이제는 점점 줄여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새로운 돈 나올 곳이 어디겠어요? 한국이겠죠, 한국. 그러니까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원래는 한국 보지도 않았어요. 십몇 년 만에 온다니까 중국 바로 옆에 있는데 거의 안 오다가 이제 온다는 거 봤을 때 역시나 이제 중국 시장을 잃으니까 한국으로 이제 오는 거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내용도 너무 재밌는데 자세하게 썰 풀어드리면 또 영상이 길어지니까 그것도 다음에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는 운이 들어온 거죠.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이런 데 기업에게는 진짜 천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중국과 미국이 싸우니까 그 뒤에서 이제 삼성과 SK나 현대 이런 데가 더 많이 이렇게 이득을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럼 코스피도 그럼 또 많이 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코스피를 부정적으로 봤는데 또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거 봤을 때 코스피에 대해서도 조금 살짝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첨단 기술,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을 서서히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야에서는 이미 추월을 하고 오히려 독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봤을 때 점점 무서워지고 있구나. 이제 미국을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제 추월을 한다고 하면 이 패권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 점점 무서워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룸버그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요 이 내연기관 차량과 가격이 이제는 동등해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블룸버그의 이 모델이 여전히 선형적인 성장 곡선을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거든요. 혁신은요, 여러분들 기하급수적으로 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생기면서 무자비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은 이 단순히 하락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규모를 넘어 이제는 폭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팩토리, 수직 통합, 그리고 화학 기술 발전, LFP 2.0, LMFP, 고체 배터리, 나트륨 배터리 이런 기존의 분석가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게 지금 강화되고 있다. 빨리 비용 절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누적 감축, 이 생산량 감축이 2배로 증가할 때마다 한 15에서 20%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내연기관 차량은 이 규모의 경제에 역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갇혀 있다.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비용은 상승하고요. 그다음에 공급업체, 그다음에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는 이 소규모 업체 수준의 비용은 더 이렇게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나고, 그다음에 더욱 엄격해진 배기가스 기준이 단위당 이런 비용을 증가시키는 반면 정비 및 부품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족해지면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선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비용선이 맞나 안정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혼란은 그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고요. 이 비용에서는 빠르게 이 교차해서 갈라지고요. 35년이 되면 전기자동차 생산 비용이 상당히 저렴해질 것이고, 내연기관 차량은 블룸버그가
다시 한번 선형적으로 예측한 것보다 제작, 유지, 관리, 그다음에 연료 비용이 상당히 더 많이 들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내연기관 차량은 그냥 이렇게 쭉 그대로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오히려 배터리, 전기차들이 이렇게 싸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역시나 내연기관의 종말의 시대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럼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이쪽은 누가 먹을 것인가? 중국이다. 중국이 먹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존 버나드가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고 중국 휴머노이드에 투자하고 중국 뭐 테크 탑10 뭐 이런 차이나 테크 탑10 이런 데에 투자하는 거가 아니겠나 이렇게 되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이 세계에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고 싶다면 세계는 분리되어야 할 겁니다. 이렇게 미국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2025년까지 중국 수출에서 아세안 회원국 그리고 브릭스 국가 1대1로 회원국으로 향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국의 GDP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5년 중국은 중국 유럽 북극 항로에서 첫 번째 선박을 조용히 항해하여 영국에 정박시켰으며 이는 무역 물류와 통합된 국제 운송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젠 북극 항로도 개척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25년 중국 유럽 고속철도는 미국의 봉쇄를 계속 우회하고 있습니다. 5주년을 맞이한 이 철도는 878대의 열차를 운행하여 3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85,000 TEU 이상의 화물을 운송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점점 미국을 우회해서 다들 수출을 하고 중국이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중국이 발전을 하고 있고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이런 변화를 느끼셔야 돼요. 중국이 뭐 당연히 싫겠죠. 싫지만 이런 변화가 지금 찾아오고 있다는 거를 존 버나드는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변화가 이제 찾아오고 옆집 이제 미용실 아줌마나 아니면 옆집 순이 엄마가 이제 중국이 대세래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해야 된대. 그다음에 중국 주식에 투자해야 된대. 금이랑 뭐 은이랑 모아야 된대.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아마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을까, 고점이지 않을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뭐 카메룬과 잠비아에 3만 개의 농촌 가구가 지금 태양광 플러스 저장 플러스 미니 그리드 덕분에 24시간 내내 전기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전기 보급률은 50%에 불과하며 6억 명이 전기 없이 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발전은 지난 100년 동안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태양광 발전은 삶을 변화시키고 보건 및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며 소득 창출 활동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태양광 이쪽이요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큰 시설이 필요 없잖아.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발전을 시키고 그다음에 배터리로 저장해 놓고 쓸 수 있게 도와주면은 금방 바로 이렇게 지어서 할 수 있거든요. 이 화석연료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은 지금 뭐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거기에 건물도 지어야 하고 오래되고 그다음에 배전 시설도 있어야 되는데 태양광은 그냥 바로 여기 옆에다 하고 배전도 길게 할 필요 없죠. 이 마을만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놓으면은 이런 개발도상국 카메룬이나 아프리카 이런데 잠비아 이런데에 큰 도움이 된다.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어디냐? 중국 말고 없습니다. 왜냐, 이 배터리와 태양광이랑 이거 비아디가 많이 하죠. 비아디가 태양광 이것도 하고 있고 배터리 저장 시설도 비아디가 만들어주고 있고 전기차도 여기에 집어넣고 있고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중국 말고 이거 할 사람이 없습니다. 태양광이나 이런 배터리를 역시나 중국이 제일 잘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딥시크가 지금 AI 소프트웨어에 한 일을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AI 하드웨어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보니까 알리바바가 지금 엔비디아 GPU 사용량 82%를 절감했다고 이렇게 새로운 풀링 시스템으로 절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래서 새로운 이렇게 쭉 시스템이 이전에 필요했던 GPU의 일부만 사용하여 수십 개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처리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AI 워크로드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렇게 또 발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이냐 보니까 1970년대 일본 차와 미국산 연료 많이 소모하는 차에, 그러니까 연비가 미국의
유럽에 엄청나게 소모하는 차와 대결이 됐다. 이런 대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금 일본 차가 이겼듯 아마 중국이 가성비로 이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뭐 일본에서요. 지금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올린 건데요. 비아디의 10분 충전 혁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비아디가 발표한 신기술 이 플래시 충전 있잖아요. 10분 만에 80% 실현되는 게 지금까지 LFP 전지의 약점으로 여겨진 충전의 지연을 완전히 극복했다. 이미 이 기술로 LFP를 많이 극복을 했죠. 그래서 비아디는 전지, 제어, 차체의 자사일체로 개발해 가솔린 자동차의 급유 수준으로 스피드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일본에도 쓰일 것 같고요. 한국에도 비아디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나중에 비아디가 많이 팔리면 한국에도 이런 인프라를 비아디가 몰라요. 허가 받아서 깔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정말 좋아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과연 해줄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비아디가 이렇게 진출한다는 게 우리나라한테도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로엣지는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중국 배터리 대기업이 지금 해외 시장 진출로 수출이 220% 급증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요. 네, 중국은 세계 최초로 풍력을 이용한 수중 데이터 센터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AC 없이 에어컨인 것 같아요. AC 없이 외부 해수 냉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는 일석이조 효과입니다. 전기를 절약하고 최적의 서버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지었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중국이 뭐 배터리가 뭐 회수가 안 되고 뭐 재활용이 안 되고 이런 또 괴담으로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렇게 우리 지금 배터리 3사 지켜준다, K 배터리 지켜준다, K 자동차 지켜준다 이렇게 하면서 오보를 냈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니켈, 코발트, 망간 회수율이 99.6%를 달성했다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게 규모의 경제에서 안 된다니까요.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도 이거를 믿지 못하고 중국은 아니다. 맨날 언론에 속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발표를 했잖아요. 99% 이상 회수율을 갖고 있다. 이것도 규모의 경제예요. 많아야 이렇게 모아서 회수도 잘하고 그다음에 수익도 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아마 이거 하는 기업들도 좀 어렵지 않을까. 요즘 좀 배터리가 잘 안 팔리고 이게 회수가 잘 안 되면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니오는 지금 ES9을 도로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차가 또 니오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는 뭐 라이다 센서 들어가고 자율주행 되고 뭐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뭐 최고급으로 다 들어간다. 그다음에 리오토도 첫 해외 리테일 센터를 중앙아시아에 진출을 하겠다. 그래서 리오토가 첫 번째 해외 공식 센터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오픈을 해서 리오토 3가지 확장형 모델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딜러를 모집하고 있고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그다음에 이스타나에 추가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11월까지. 그래서 이렇게 니오토도 이렇게 진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샤오퐁은 지금 P7 플러스가 배송량이 8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누적 배송이. 그래서 여전히 지금 잘 팔리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샤오퐁 X9이 다시 판매 차트 1위에 차지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프리미엄 전기 MPV 차량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판매량인데요. 지금 8월달, 9월달까지 판매량을 가져왔는데 총 650만 대가 팔렸는데요. 그중에 지금 비아디는 154만 대가 팔려서 작년 대비 33% 늘어났다. 근데 테슬라는 지금 10.3% 마이너스 됐죠. 그래서 테슬라는 조금 감소를 했는데도 그래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순수 전기 차량에서요. 그래서 순수 전기도 비아디가 더 잘 팔리고 있고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 기준으로 이제 총 자동차 판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랑 다 합쳐서 이걸 보면 그래도 비아디가 1등이고 그다음 폭스바겐, 체리, 도요타 이런 순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비아디 돌핀 미니는 25년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믿어주신 타임지인가 봐요. 타임과 우리 커뮤니티 전체를 감사드리다. 대단하죠. 이 돌핀 미니가 이제는 유럽에서 팔리고 있는데 아마 판매량이 엄청나질 겁니다. 왜냐 유럽에서도 가성비를 원하고 이게 작은 차도 많이 타거든요. 유럽, 이탈리아나 파리 이런 데는 그리고 스페인도 그렇고요. 그런데 조금 도시 이쪽은
또 도로가 좁아요. 왜냐 예전 이런 문화 유적지도 있고 그래서 도로 개선을 크게 안 하니까 작은 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은 돌핀 미니가 거기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좀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샤오펑 모나 M03이 이 장애물 회피하는 거 이런 영상도 이렇게 공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언론에서 중국 차가 뭐 안 좋고 안전성이 안 좋다 뭐 이런 또 여러분들 선동을 하고 선동에 당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샤오펑, 그다음에 샤오미, 샤오미는 뭐 요즘 조금 문제 있다고 해도 비아디, 하웨이, 뭐 지커 이런 자동차들은 안전성 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만큼 뛰어납니다. 저는 그거를 거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런 실험들도 봤을 때도 다 이런 입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펑은 9월 전기차가 5,000대 이상 수출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에서 9월까지 샤오펑의 수출량은 29,72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를 했다. 샤오펑이 잘 나가고 있고요. 에어플라이 뭐 여기에서 지금 저고도 경제, 이번에 또 중국에서 발표했죠. 저고도 경제를 키우겠다 해서 이런 드론 이쪽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10년 뒤 되면은 이제 드론을 타고 도시에서 이제 다니지 않을까, 그것도 참 기대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뭐 중국 반도체이겠네, 차이나 반도체인데요. 딥시크 및 어센드, 그 다음에 캠브리콘 같은데요. 팀과 협업을 해서 지금 V3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뭐 이런 LLM 모델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캠브리콘은 추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뭐 이런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그래서 이제는 엔비디아를 이제 해척할 수 있게, 대응할 수 있게 이제 이런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게 점점 무섭다. 딥시크 AI와 그다음에 어센드, 그다음에 캠브리콘 반도체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는 얘네들도 AI를 자체 생태계로 중국이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준 거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헝가리 공장은 이 전기버스 1,000대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시장에 맞춰 제작된 12m의 이런 전기버스가 생산된다고 하거든요. 생산돼서 아마 많이 팔리지 않을까.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서도 중국의 전기버스가 팔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중국 전기버스가 값싸고 싸구려인 것처럼 우리나라 전기버스보다 훨씬 기술력이 좋거든요. 그런데도 값싸고 싸구려인 것처럼 우리나라가 품질이 훨씬 좋은 것처럼 그런 또 선동을 하고 있죠. 저는 그런 선동을 봤을 때 저는 진짜 치가 떨린다니까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빨리 그런 것도 좀 깨닫고 질책을 하고 우리 힘을 키워야 되는데 다들 눈만 가리고 귀 막고 아니다, 우리 국뽕에 빠져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계는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데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이 돌아가고 있고요. 비아디는 지금 일본에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 전쟁까지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 지금 45개의 매장을 열고 4개의 모델을 출시하며 공격적인 확장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이제 공격적으로 확장을 진행하면 일본보다 훨씬 잘 팔리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6월 기준 5,300대의 차량을 판매한 비아디, 일본에서 이게 아마 2년 3년 됐을걸요. 그런데 지금 5,300대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2,000대 가까이 팔았죠. 지금 뭐 몇 달 만에 처음에 진출했는데, 올해 처음에 진출했는데 그렇게 팔았는데 이제는 내년 되면 얼마나 더 많이 팔까. 시라이언이 진짜 잘 팔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봤을 때 정말 무섭고, 비아디는 26년 말까지 순수 전기차 K카를 그러니까 출시할 예정이다. 일본 맞춤형으로 또 이제 큐브 모델처럼 이렇게 작은 전기차도 내놓는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죠. 그래서 비아디가 진짜 이런 R&D 이런 인력도 많고 이런 개발을 해서 바로바로 내놓는다는 게 정말 무섭다. 여기랑 진짜 경쟁하려고 하면 진짜 죽을 맛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허사이는 지금 26년부터 27년까지 샤오미 지금 자동차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여 핵심 전략적 공급업체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허사이는 고객사의 차량 모델에 1시간 만에 28만 9천 건의 주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의 YU7 주문 데이터와 동일하며 모든 모델에 허사이의 라이더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 3월에 출시된 샤오미 SU7 프로와 맥스, 그 다음에 허사이의 이 초고화질 장거리 AT128 라이더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허사이가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재생에너지 실천을 통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가격이 진짜 다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광 솔라 패널이랑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배터리 셀들도 99.6%, 80%, 그다음에 99% 이렇게 가격이 절감되면서 수출이 더 많이 되고 있고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미래 도시는 이제 고속 열차, 비행 자동차, 스마트 빌딩, 태양광 패널 등이 하나로 합쳐져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능적이고 완전한 친환경 에너지 사회를 이루는 사막 속의 오아시스를 만들어낼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좀 이게 기대가 많이 되죠. 미래 도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 배터리 과학자 스테파노 파세리니가 독일에서 중국으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국립과학원 회원이자 이탈리아 연구원이 난징 사범대학에 새로운 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다. 참 이렇게 지금 배터리 이런 권위자들 이렇게 가고 있고요. 롱기, 중국의 태양광 기업이죠. 롱기는 호주, 미국, 칠레, 페루, 아프리카 및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포스테큐 그린 그리드 프로젝트의 발전, 저장, 송전 및 배전까지 고효율 PV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포스테큐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큐는 뭐 이제 농기, 그다음에 XCMG 및 엔비전과 계약을 체결해 중국 시장의 녹색 전환 및 녹색 철광석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자, 하웨이 하이마 라인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진 아이토 M7, 이게 지금 일주일 만에 6만 건 돌파, 엄청나죠. 스탈라토 S9T 이게 13일 만에 15,000건, 럭시드 이게 36일 만에 32,000건. 야, 이렇게 지금 잘 팔리고 있다. 무섭게 지금 하웨이의 이런 얼라이언스가 팔리고 있다고, 하웨이 연합이 많이 팔리고 있고요. 샤오미는 지금 9월에 4만 대를 인도했다고 하면서 9월에 4만 대 이상 이래 처음으로 넘어섰다. 진짜 잘 팔리고 있죠. 샤오미도 이제는 전기차 회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제조업의 약 70%가 기술 집약적이고 고부가 가치 부분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통합은 약 40에서 60%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전 세계 로봇 설치의 54%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 제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보면 비아디는 이 3D 이걸로 아예 이제 프린팅으로 기반으로 해서 AI 기반으로 만들어서 이걸 아예 찍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찍어내니까 차체가 견고하고 그 다음에 가벼워지고 더 뭐 튼튼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정말 무서워지고 있다. 이 기술력이 이제는 한국이 따라가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3D 프린팅으로 이걸 가공하고 주조를 해버리니까 더 이렇게 정밀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비아디 LF 배터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LF 배터리 밀도도 예전보다 훨씬 높아지고요, 충방전 이런 비율도 더 빨라지고 정말 더 좋아졌다. 그래서 LFP, 비아디의 LFP가 가장 이런 성능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CATL의 LFP도 뭐 테슬라에 쓰이고 아이토 M5, 뭐 샤오미 이런 데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품질은 역시나 비아디가 LFP에서는 훨씬 좋다. 정말 무서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중국의 YMTC 양쯔 메모리죠. 여기가 이제는 100% 국내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고 중국 내요. 그래서 내년에는 대량 생산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차이나 반도체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이나 반도체 ETF 여러분들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아디 경영진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거쳐 이제 남아프리카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한 것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26년까지 남아공에 지금 200에서 300메가와트의 규모의 충전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현재 판매 점수는 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판매 점수의 3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결국 비아디는 아프리카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남아공인지 모로코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리고 현대에서 지금 엘렉시오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베이징 현대에서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요, 18,250달러, 그러니까 2,600만 원 정도를 출시를 했다거든요. 야, 진짜 이렇게 싸게 출시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팔까? 이렇게 지금 엘렉시오를 이렇게 싸게 파는데요, 참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나오면은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태국에서 지금 비아디가 10만 번째 차량이 이제 배송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태국 시장에서도 이런 걸 장악을 하면서 비아디가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10만 번째 자동차를 인도를 했다. 태국 시장도 이제는 비아디가 거의 장악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비아디의 거의 뭐 발판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웨이 CALB의 용량 제약으로 인해 하웨이 지원하는 럭시드 일부 모델에서 CATL 배터리로 전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ATL 뭐 지금 배터리가 또 여기에 쓰인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CATL이 여기에 들어간다. 왜냐 배터리 뭐 부족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 이런 게 조금 딸려서 CALB에서 CATL이 그거를 메워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커의 7X가 호주에서 첫 100대의 배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지금 비아디, 지커 이런 게 잘 팔리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라고 뭐 우리나라처럼 뭐 무시하거나 그런 게 없나 봅니다. 그래서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새로운 뭐 브랜드 이 점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니오는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은 점수의 순위를 이끌고 있다. 그리고 니오토, D8 뭐 이런 데에도 충분히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판매량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수출량 이게 가져왔거든요. 9월 수출량은 지금 50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6만 대군요. 그래서 체리가 지금 97만 대로 이렇게 가장 많이 이렇게 9만 7천 대 이번에 9월 달에 그래서 이게 50만 대인 것 같습니다. 9만 7천 대. 비아디가 6만 대, 그다음에 MG가 5만 3천 대, 그다음에 제투어가 2만 6천 대, 뭐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보면 내연기관 빼면 비아디와 테슬라가 증가를 하고 있고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비아디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EREV 기술을 사용하여서 전 세계로 확장하면서 수출이 지금 6만 대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98.5% 급증을 했다.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기준 누적 수출 보면은 비아디가 59만 6천 대로 1위를 하고 있고 체리가 59만 대로 2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비아디가 여전히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 기준 지금 상위 20개 모델의 수출 모델 보면요, 비아디의 송플러스가 1등이고요. MG의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리, 그다음에 시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3랑 모델 Y는 7, 8위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샤오펑은 중동 및 아프리카 있잖아요. 지역의 전역에 걸쳐 서비스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바이의 부품 허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통해서 G9, G6 모델의 부품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 효율성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걸 지었다고 하고요. 온보가 지금 10만 대 이상 인도됐다고 이렇게 니오에서 축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5년 9월 이 중국의 지금 PV 시장 국내 판매량은 220만 대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비아디가 지금 31만 대로 1위를 하고 있다. 여전히 비아디는 잘 팔고 있고, 그다음에 뭐 샤오미나 샤오펑이나 이런 데에도 판매량을 높여서 또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누적으로 9월 기준 누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비아디가 1등을 달리고 있다. 그다음 폭스바겐, 그다음에 도요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쭉 9월 기준 뭐 누적 모델 수 이게 보니까 지금 지옴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지리 자동차의 이런 모델이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판매량도 봤고요. 여전히 지금 중국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고요. 또 내일 또 정보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정보 해드릴 텐데요. 여전히 지금 중국의 이런 차이나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고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모아갈 생각이고요. 저랑 생각이 같으시면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차이나 전기차는 진짜 존 버나드 겁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어요. 존 버나드만 혼자서 지켜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원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너무 많이 힘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혹시 조금 도와주신다고 하면 쿠팡 링크 있으니까 채널 설명란에 쿠팡 링크 들어가셔서 아무거나 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좀 사주실 거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